실제로 구속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야당 법사위 간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국면이면 이해 충돌이다. 너 법사위 하면 안 돼. 너 딴 데 가야 돼. 국민의힘에서 이럴 거야. 그렇게 할 거고 이제 민주당은 입장이 좀 찌그러질 일단은 뭐 거고. 영장이 청구라도 막을 수는 있겠죠. 네. 회기 내에 치면은. 네, 네. 근데 다른 의원들에게 이제 시그널이 딱 들어가. 아 이거 까불면 검찰한테 까불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래서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슨 꼭 이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그걸 경청했다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되는 게 정상적 의정활동 아닌가요? 원래 그 민원의 저 국힘당 같은 경우는요 민원의 날이 있어요. 지역구의 민원을 하루 종일 들어가지고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걸 해요. 그렇게 나경원부터 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그걸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택적으로 뭔가 가능한 일은 처리가 되고 아닌 건 많은 이제 거잖아요. 이 김승원 간사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소영길 대표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소영길 대표도 여수의 그 지역 사업가가 그 무슨 쓰레기 처리장 사업 허가권 관련해서 문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소영길 쪽 보좌관이 문의를 한 거야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문의해서 어렵겠다. 이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에 이게 청구가 아니, 되고 그 업자가 네. 송영길 대표에게 돈을 줬어요? 그 돈은 저쪽에 저 먹사연 쪽으로 갔죠. 먹사연 쪽에. 근데 물어봤더니 안 됩니다. 해서 전했단 말이야.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시험 진행. 근데 언제 사업이 진행됐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게 구속영장의 첫 번째 사유로 들어갔고 그게 영장에서 인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지금 김승원 간사 같은 경우도 그냥 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야, 그러니까 지금 겁먹고 위축될 거냐? 그래서 끝내 망할 거냐? 아니면 지금으로라도 전열을 가다듬고 제대로 싸울 거냐의 숙제가 민주당의 결정인데 지금 현재로 뭐 제가 얘기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새롭게 검사들의 증거를 형사 처벌할 만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미 잡아놓은 태블릿 증거로 뚫고 들어가야 된다. 뚫고 들어가면서 확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잡아놓은 범죄 증거를 안 쓰면 백전백패. 아니 태블릿만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증거, 하여튼 뭐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총동원해서 해야죠. 근데 그게 총동원해봐야 그게 형사범죄는 있죠. 형사범죄 명확히 해오라 그러니까 그런 무기는 지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새로운 판도 다시 짜야 되겠네요. 헌재가 저런 식으로 이를테면 좁은 의미의 법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조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직이 되는 거고. 아니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이 검사 탄핵 제도를 없애버리고 검사에 대한 특혜도 없애버리고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징계 가능해. 근데 나는 그게 우리가 지금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하면은 검사는 어느 순간에 권력자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또 역으로 한 방에 검사가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사실 잘 흘러왔었어요. 이걸 지금 윤석열 세력이 악용해서 그런 거지 제도가 문제는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정의로운 검사 하나가 거악, 큰 악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정적만 제거하려고 하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에 대한 이 사회적 기대치를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선하게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그걸 아주 악의적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용했으니까 뭐 저는 그 자들만 정리하면 되지 이 제도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뭐 기소청과 뭐 그거는 해야 되고 그건 제가 말하는데 기소청과 수사청을 하지만은 재벌이나 이 정치인을 기소해야 되는 검사들에게 일정 정도 신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 보장이 있어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저는 그게 딱 드러난 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도 강진구 기자랑 얘기했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 기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쓰레기들 됐냐 무슨 게.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질문이 그냥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베이스로 깔고 묻는 사람들 같아요. 저하고 지금 강진구 기자가 둘 다 한동훈 윤석열과 재판 중인데 이 강진구 기자의 재판은 한동훈 쪽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재판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근데 기사는 한동훈 의혹 벗어 쫙 나가는 모든 기사가 나가는 거고 뭐 첼리스트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에 손배 청구해가지고 이 태블릿 PC의 이 포렌식 증거 자료를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제출해야 될 정도로 폰으로 다 몰려갔는데
기사를 한 줄도 안 씁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이 밀리니까 법조 기사 들어와 있거든요. 안 써버려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 꼴 났냐고 봤을 때 저랑 똑같은 의견은 2000년대부터 인터넷 미디어가 대폭 늘면서 어찌 보면은 개별 기자와 개별 언론사들의 권력이 약화돼서 예전에는 이제 이른바 뭐 국회 출입 기자가 100명이었다면 지금 국회 출입 기자가 3,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도 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나 뭐 양문석이라 해가지고 기자 쪽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쟁 관계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최소한 이 권력 감시를 할 수 있는 기자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취약하잖아요. 기자 목숨이라는 게 지금. 네. 이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돼서 누구 하나 권력을 다룰 수 있는 기자가 사라지는 근데 이를테면 뭐 공중파 방송 3사 Y연합뉴스TV 또 10개 중앙 일간지는 그래도 뭐 그 3,000명하고 달리 월급도 좀 되고 신분 보장도 되고 어떤 회사는 주인 없는 회사에서 기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저 87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그나마 조중동 뭐 KBS MC 얘기하지만은 훨씬 약화됐죠. 훨씬 뭐 그때는 뭐 사실은 조중동 KBS밖에 언론이 없을 때하고 네.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적자 문제나 MBC KBS 적자 문제나 뭐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조중동 뭐 종편 다 이제 이 재정 적자 문제로 지금 다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0대면 다 은퇴해야 되고 그래서 정년을 보장받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하향 평준화 됐구나. 그러니까 권력을 다루는 직업은 일정 정도의 뭔가의 좀 권한과 뭐 보장되는 건 있어야지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쟁 체제로 갔다가는 그냥 권력에 누가 줄 서느냐고 경쟁이 된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검사에 대해서 권한 전체를 다 뺏는 건 아닌 것 같다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 뭐 기본적으로 구독료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광고로 먹고 살고 광고는 기업하고 또 정부가 주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기자들 중에 미국 기자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기자 정신이 빛나는 기자는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예.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40대, 대묻고 예. 뭐 이래야 되잖아요. 40대 이후로 이제 이 언론사가 아마 제가 대학 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언론고시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특권 있는 직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언론고시란 말이 사라졌죠. 네. 그냥 이제 뭐 아무나 기자 하나 들어가다 뭐 이거 뭐 30대 40대는 이제 주로 조중동도 기업체에 나가면 기업체 홍보팀으로 빠져버리고 네. 국회 출입하면은 보좌관 빠져버리고 이런 게 오니까 기자에 대한 직업의 프라이드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는 방안은 이건 그렇다고 예전에 전두환 때처럼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거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이 언론사들이 지금 수익 구조가 다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매체를 돈 주고 사볼 만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매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뭘로 먹고 사냐? 정부 광고가 한 20, 30%를 차지해요. 네. 그 정부 광고를 보고 30대 대기업 광고가 따라간다. 이게 또 30, 40%면 거의 60, 70%를 정부와 재벌 광고로 먹고서 이건 조중동이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과연 도대체 난 재벌은 그렇다 치고 왜 정부가 독자들도 외면하는 데다가 광고 효과는 제로예요, 제로. 광고가 제로예요. 종이신문은 제로인데 안 보니까. 걷다가 광고를 세금으로 왜 내냐? 결국 그걸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대로 악용하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거 아닙니까? 네. 광고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정부 광고가 효과가 없는 한마디로 언론에게 뇌물을 먹이는 수준으로 가는 거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광고가 안 따라가잖아요. 지역 광고 안 따라 들어갑니다. 정부 광고 안 가면 문 닫는 회사가 되게 많을 거예요. 지역 그렇게- 언론 문 닫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독자의 구독료로 먹고 살겠죠. 예를 들면 저희 미디어치 같은 경우 정부 광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재벌 광고나. 그러니까 100% 독자 구독료로 들어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자들이 충성하는 매체가 아니면은 그냥 시장을 도태되게 만들어야지 쓰러질 애들을 그냥 다 정부가 돈으로 먹여 살려서 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를테면 정부의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홍보비를 주로 신문에 광고 내고 뭐 이런 거로 쓰잖아요. 이미지 광고 뭐 어느 동네에 놀러 오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부터 탈탈 털기 시작해서 야당이라도 언론 지형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했다가 이제
아마 융단 폭격 박살 날 것 같은데. 좌우 양쪽으로 융단 폭격 얻어맞는 이재명 그날로 끝날 것 끝나네 같은데. 끝나죠. 한겨레 저 정도면 아작이 나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의 혁명 정부 들었을 때 그때 처리해야 되죠. 지금 했다가는 끝장납니다. 저도 언론사 뭐 이사를 몇 군데서 해봤는데 정말 풀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정말 누구도 제대로 이 헝클어진 국정을 감시해주지 않는 정말 후진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숫자와 기자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희는 발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 2000년대 이러면 범 언론개혁 운동이나 안치호선 운동이 그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우리 국민 세금 아끼면 되는 거예요. 정부 세금만 아끼고 끊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겁니다. 네. 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맞아요. 정부가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 효과만큼만 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